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성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기업 스케일터랩스가 177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스케일터랩스는 총 누적 투자액 약 277억 원을 달성했다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스케일터랩스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인공지능 기술 기업으로 현재는 AIQ 시리즈로 개표되는 대화와 초개인화 분야의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화 분야에서는 자연어 이해 기반의 고성능 챗봇 빌더,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어 기계독해 데이터셋 기반 성능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기계독해 솔루션, 자동 음성 인식 및 음성 합성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개인화에서는 앱 웹 기반의 사용자 활동 데이터를 AI 추론 기술을 활용해 예측 모델링하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스케일터랩스는 이번 시리즈 B로 유치한 투자금을 발판 삼아 비즈니스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인재 유치 및 시스템 확보, AI 기술 고도화 및 연구 개발 역량 강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비즈니스 타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스케일터랩스의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해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업 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기업 8%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8%는 이달 발효되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록 준비를 비롯해 서비스 모형 고도화에 투자금 20억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8%는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와 사업 모델의 효용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투자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서울 핀테크랩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확장하고 새로운 금융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온투법의 발효와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의 결실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이네요. 언택트 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아 차량 호출 서비스 앱 타다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엠블이 6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투자에는 센트럴이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이로써 엠블은 서비스 시작 2년 만에 누적 투자금 약 16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엠블은 플랫폼 수수료 영원 정책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약 60만 명 플랫폼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 유치를 토대로 엠블은 동남아 전기차 보급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과 전기 3륜차 이툭툭을 제작하고 동남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캄보디아에 약 1만 대의 이툭툭 보급과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로 커미션으로 선한 기업 이미지를 보유한 것이 엠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남아 시장에서의 모빌리티 혁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생물 활용 플라스틱 분해 및 재활용 기술 스타트업 리플라이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2019년 11월 설립한 리플라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혼합 플라스틱을 분해, 단일 재질만 남겨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 균 소화조를 개발하는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리플라는 2016년부터 플라스틱 분해균을 발견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연구해온 리본과 2018년부터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을 연구해온 플라스테이스가 합병한 팀입니다. 리플라가 발견한 미생물은 특정 플라스틱만 먹는 특징을 갖는데요. 이 미생물은 리플라가 개발한 균 소화조 안에서 혼합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재질 중 일부만 먹어 없애고 단일 재질만 남긴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PP 재질의 병에 붙은 스티커나 뚜껑만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균소화조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리플라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리플라의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제조사, 소비자는 물론 관계부처 모두에게 재활용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세계가 온라인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도 크게 성장했을 뿐더러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해외 진출 기업들은 자금과 해외 유통망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술력이나 상품 경쟁력에서 절대 해외 기업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를 맞아 변하고 있는 에듀테크 시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2018년 1,530억 달러에서 2025년엔 3,42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에듀테크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와 교육 서비스의 융합으로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분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네,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시장은 예전부터 절대 지지 않는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기를 막론하고 탄탄하게 성장해 나가는 시장으로 손꼽혔는데요.
특히 중고등학생 때부터 대부분 인강을 들으며 성장한 현재의 10대에서 30대는 세계 그 어느 나라 젊은 계층보다도 원격 교육에 친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 시장에 대한 투자, 해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에듀테크 시장의 미래 성장을 바라본 주요국들의 투자액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미국의 에듀테크 투자액은 지난해 16억 6천만 달러로 5년 만에 최고액을 달성했는데요. 에듀테크 투자액 세계 1위 중국은 세계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만큼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열이 한국 못지않은 중국의 에듀테크 시장에 대한 투자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국내 쪽은 어떤가요? 네, 국내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 8,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늘었습니다.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긴 하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느리고 영세 사업자 비중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주로 소수의 대형 사업자들에게 매출이 집중되는 반면 사업자 수 절반을 차지하는 영세 사업자의 매출은 1.6%에 불과해 산업 내 양극화도 존재하는데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면서 한국 에듀테크 사업은 맞춤형 학습 서비스, 게임 기반 학습, 외국어 교육, 코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에듀테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에서 휴교령이 내려짐에 따라 공교육 부문에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듀테크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네, 국내 관련 기업들도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예로 인터넷 교육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이퓨처는 국가와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글로벌 유아, 초등용 영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수출국과 거래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교육은 에듀테크 플랫폼 올비아를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전자칠판과 태블릿 PC를 활용해 교실 환경이나 언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구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2017년 중국 최대 교육기업 신동방교육과학기술그룹과 현지 서비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캐나다, 베트남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교육 서비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에듀테크 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서비스, 게임 기반 학습, 외국어 교육, 코딩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신흥국을 겨냥해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연계 패키지형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는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과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더불어 오직 국내에서만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한국어 관련 교육 콘텐츠까지 더해진다면 점점 성장하는 세계 에듀테크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스타트업 네스트 제8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혁신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를 이번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스타트업 네스트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엑셀러레이팅, 금융지원, 성장지원으로 단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데요. 보증투자 등 금융지원과 엑셀러레이팅, 해외 진출, 기술 자문 등의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보의 금융지원과 함께 운영사로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해외 진출 전문기관,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성장 단계별 기업 특성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스타트업 네스트는 파격적 금융 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비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앞으로도 스타트업 네스트가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 중견기업 등 우수 사내벤처팀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젝트 사내벤처 회사박도 괜찮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사내벤처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멘토링, 미니 IR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상은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소속된 예비 사내벤처팀 그리고 분사 창업기업입니다. 첫 교육 일정은 디지털 대성 창업 및 코스닥 상장 등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초빙되어 우수기업으로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사내벤처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기본교육은 창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필수 주제로 구성되며 각 회차별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번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벤처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 사내벤처팀이 분사 창업을 하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